이번 강좌는 프리미어가 제공하는 기본 모션만을 활용해 다양한 영상 연출 방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있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입니다. 미디어 클립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에 따라 키프레임을 생성해서 클립의 다양한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값을 이용해 값을 추론하다. 키프레임, 즉 보관법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것을 프리미어에서 본다면 키프레임들 사이에 있는 중간값을 추정하는 방법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FHD 시퀀스를 생성하여 예제 클립 6번을 타임라인에 10초 편집하였습니다. 모든 작업은 이 상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키프레임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법은 시계 모양의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을 클릭하면 키프레임 버튼이 활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커서를 원하는 위치에 놓고 모션의 기본값, 즉 위치, 크기, 회전값을 결정하고 키프레임 버튼을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만약 삭제하고 싶다면 키프레임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면 삭제됩니다. 전체 키프레임을 삭제하고 싶다면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경고창이 뜨면 OK 눌러주면 키프레임이 삭제됩니다. 다른 방법은 키프레임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전체 선택하고 클리어를 선택해도 삭제됩니다. 최초 키프레임을 생성하면 그 이후부터는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모션 하위 값의 속성이 변경될 때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커서의 위치를 이동하고 편집자가 모션에 있는 하위 값만 결정하면 됩니다. 키프레임 간 이동하는 방법은 키프레임 옆에 있는 화살표를 선택하면 키프레임 사이를 정확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적어도 2개 이상의 키프레임이 있어야 모션이 진행됩니다. 키프레임이 1개만 있다면 모션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키프레임의 간격이 좁으면 모션의 속도는 빨라지고 간격이 넓으면 모션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또한 속성값의 변화 없이 커서만 이동시켜 키프레임을 생성하면 앞에 있는 키프레임을 기억하여 동일한 키프레임을 생성해줍니다. 키프레임의 처음과 마지막 키프레임은 마름모가 반만 채워져 있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 하단에 있는 타임코드를 이용하면 커서를 정확한 지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커서를 제일 앞에 위치시켜 놓고 타임코드를 선택해서 200을 입력하면 커서는 2초 지점으로 이동됩니다. 만약 이 지점에서 추가로 2초를 더 이동하고 싶다면 타임코드에 플러스를 입력하고 200을 쳐주면 커서는 2초 지점에서 4초 지점으로 이동됩니다. 키프레임에 대한 운동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 2개의 키프레임을 생성하겠습니다. 커서를 1초 지점에 위치시키고 포지션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스케일 크기는 25 정도로 해서 키프레임을 생성합니다. 이때 모션을 클릭하고 프로젝트 패널에서 조절점을 이용해서 직접 조절하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커서를 첫 번째 지점에서 5초 뒤에 옮겨놓고 스케일은 그대로 두고 위치값만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조절점을 이용하여 직접 드래그하면 됩니다. 2개 이상의 키프레임을 찍었기 때문에 모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키프레임에 대한 추가 옵션과 모션에 대한 속도와 모양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키프레임 작업에 대한 선택과 삭제, 복사하고 붙여넣기에 대한 옵션이고 제일 밑에 있는 2개의 보관법은 속도와 모양에 대한 것입니다.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은 두 키프레임 사이의 속도에 대한 옵션입니다.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옵션 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습을 위해 키프레임을 3번 생성하겠습니다. 클립의 스케일만 줄여서 좌측 하단의 1초 지점에 커서를 두고 첫 번째 키프레임을 생성합니다. 3초 뒤에 조절점을 이용해서 중앙 상단으로 클립을 이동시킵니다. 속성값이 변했기 때문에 두 번째 키프레임이 생성되었습니다. 그 위치에서 3초 후에 클립을 우측 하단으로 옮겼습니다. 세 번째 키프레임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속도 보관에 대한 옵션 값을 설명하겠습니다.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옵션 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속도에 대한 옵션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리니어는 키프레임 사이를 일정하게 움직이는 값입니다. 벨로서티 그래프를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베지어를 선택하면 키프레임 모양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키프레임의 핸들을 클릭해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핸들의 위치값이 높을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재생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이번엔 오토 베지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키프레임 모양이 오토 베지어로 바뀌었습니다. 베지어와의 차이점은 핸들을 동시에 선택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지어는 한쪽 핸들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재생하면 속도가 천천히 움직이다가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 가면서 빨라지는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키프레임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선택해 옵션 값을 확인하면 컨티뉴어스 베지어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토 베지어 상태에서 값을 조절하면 자동으로 컨티뉴어스로 전환됩니다. 홀드는 속도가 정지되어 키프레임 사이를 이동합니다. 키프레임을 전체 드래그 선택해서 리니어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이즈인을 클릭하면 왼쪽 방향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속도가 감속되는 모션을 보여줍니다. 이즈아웃은 오른쪽 방향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가속되는 모션을 보여줍니다. 스페시얼 인터폴레이션은 두 키프레임 사이의 공간적인 모양을 표현해주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발로 찬 공이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휘어져서 가는 느낌을 표현해주는 방식입니다. 스페시얼 인터폴레이션의 모션 옵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션 모양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리니어를 선택합니다. 재생해보면 모션의 모양이 직선으로 진행됩니다. 키프레임을 드래그해 전부 선택하고 베지어 옵션을 선택하고 재생해봅니다. 오토 베지어는 한쪽 핸들만 조절할 수 있지만 컨티뉴어스 베지어는 양쪽 핸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좌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다양한 모션 사례들을 학습하겠습니다. 결과물보다는 학습한 내용들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